네, 불굴입니다. 오늘 그 8월 6일 일요일 오후인데요. 일전에 제가 그 동영서 관련된 동영상 6편 찍었고, 그 뒤에 이제 LH 순살 아파트 사건이 터지면서 15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기 1구역에 미친 영향들, 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민간 아파트, 또 민간 개발 방식, 공공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떤 게 이제 향후에 수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인지,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동영상을 한 3편 정도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이제 논란이 지금 오늘도 아마도 뭐 민간하고 공공하고 뭐 여러 논란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민간 측에서는 동의서를 지금 현재 약 한 30% 이상, 뭐 30% 약간 이상 받아서 이걸 완전히 후보지를 해제시키겠다는 거고, 공공은 뭐 나름대로 좀 동의서를 몇 퍼센트 거뒀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공공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최근 이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용역 그 OS, 그러니까 공공 측에서 이제 동의서가 진구가 안 되니까, OS들을 이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LH에서 그 동원을 해줬는지 뭐그 경위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만은 가령 LH에서 그걸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들이 받을 목적으로 그 OS를 지원했다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동의서를 지금 제가 거뒀던 동의서를 다 파기시켜버리고 새로운 이제 동의서를 포함시켜서 위반 제한에 포함시켜서 동의서를 지금 진구 중인데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이제 위반 제한에도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경기 자체, 일련의 과정 자체가 너무 자신들의 사업 시행자 지정만을 염두에 두고 위반 제한까지도 포기하고 또 동의서까지도 파기시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비춰봤을 때 과연 자기네들이 동의서가 진구가 안 되자 외부 OS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동의서를 진구한 그것도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공감대 없이 무슨 공지라든지 관련돼서 또 뭐 깊은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OS를 쓴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인건비가 언제까지 쓸 것이고 뭐 이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신길 1구역은 좀 반대파들 있잖아요. 민간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반대 나중 소송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2021년 11월 달에 OS 홍보단이라고 발족을 했습니다. 주로 내부 인사하고 외부 인사를 섞어서 했는데 그때 저는 모든 걸 다 유튜브로 찍어서 공개도 했고 그 다음에 행사 사진까지도 다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했고 그 홍보단을 모집하는 공지사항도 다 공지했고 인건비도 하루에 10만 원에 달해 공지를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지를 하고 진행사항을 주민들께 사전에 알려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 400장 동의서를 새로 징계했다고 한 분들은 도대체 뻔히 지금 그 반대파가 민간 재개발 하시는 분이 지금 반대를 강력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된다. 또 LH가 자신들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돈을 투입해서 OS를 투입한 자체가 과연 적법하냐 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 측에서 여러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OS들이 또 불법적인 동의서 진구를 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 경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께서 동의서 진구 과정에 아마도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장 정도는 아마도 여타 그 법률적 하자가 있는 진구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정황들이라든지 증거 파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확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다 나중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되는 거예요. 구청이 만약 이것을 인정해 줘 버리면 행정소송이 되고, 행정소송이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 동의서가 진위 여부 판가름 나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중에 이제 소송거리가 된다. 라는 거고, 또 이미 민간 측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또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는 나중에 소송을 할 것으로, 소송 좀 준비 중인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제가 사전에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지금 민간 측하고 공공 측하고 이제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현재 민간 측은 이제 이걸 과연 신통 계획을 하자는 취지인데, 신통 계획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제 부분들이 이제 공공 측 사람들한테 많이 있어요. 기존 동의서 하신 분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단톡방에도 올렸지만은 서울시에서 신규 1구역 사태가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공문을 내려버렸어요. 공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목이 1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 관리 방안 해가지고 2023년 6월 달에, 이게 이제 서울시 공문이에요. 서울시에서 이제 각 지자체로 내려버렸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1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만. 우리가 1차고 이제 2차가 소위 이제 2021년도인데, 우리는 2020년 공모에 참여했던 이제 를 대상으로 좀 이렇게 관리 방안을 이제 정식적으로 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2차 공모지,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제 공모하는 후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 반대 동의서, 또 철회 동의서 이런 걸 양식을 다 준비를 했고, 또 일몰제도 기한을 정했어요. 가령 2021년도 그때 12월 30일자로 이제 공모를 시작했는데, 그 공모 기준서에 따르면 이제 선정된 이후 2년 이내에 위반 제한을 못할 시에는 이제 해제되는 겁니다. 후보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2020년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서울시가 이제 내세운 거예요. 원래대로 오자면 우리가 2021년 3월 30일자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2002년이면 2023년 3월 30일, 올해 3월 30일자로 우리 후보지가 해제돼야 되는 거예요. 위반 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2021년도 기준이고, 지금 우리는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 방안을 이렇게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후보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기 보시면 일몰기한 미지정,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점 해가지고 일몰기한을 미지정해서 공공내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업 지원에 따라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 요청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 우리 신길 유격 같은 거죠.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해제해달라라는 게 지금 이제 비대위 이제 사람들의 일차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제되면 그 다음 순으로 이제 신통계획은 이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말하자면 신통계획 간다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구청 직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양측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해제되면 당연히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한 빨리 해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돕겠다. 신통 쪽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실적이기 때문에, 그죠? 신통기획을 담당하는 영등포 구청 직원 입장에서는 신통기획 신청이 되면 단 한 곳이라도 선정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제만 되면 최대한 빨리 신통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어떤 해지 절차를 거치냐, 해제되려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치냐라는 건데, 지금 이게 마지막 장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공문에 제가 여기 보시면 처리 방안이라고 있어요. 처리 방안 보이시죠? 처리 방안인데, 이 처리 기준은 구청장의 주민 참여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비 사업 시행자, 우리는 LH죠. 협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위반 또는 사업 시행지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보지 해제 요청 시 서울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걸 이제 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의견 수렴해서 이제 LH도 만나보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거 힘들겠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해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기준이 뭘까?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경로 그리고 법적 자문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한 1차 말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이제 선정 기준 같은 거 보면 애당초 한 30% 정도가 반대를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후보지 신청을. 애당초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2차 후보지부터는 애당초 30% 반대 동의서를 걷어버리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한 30% 정도가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사실상 그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해제될지 안 될지를 떠나가지고 그 요건 자체를 보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LH의 입장도 들어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AB 사업 시행자. 근데 지금 LH가 아다시피 지금 여러 이번에 순살 아파트 사건으로 해서 지금 여러 그 관계자들이 지금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관리부실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LH 입장도 지금 제가 보건대 굉장히 그 난색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길 1구역에서 주민 여론이 반발 여론이 많은데 과연 신길 1구역을 안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을 떼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이제 LH 측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LH 측에서도 아마 더 힘들다 그러면 또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하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여하튼간에 지금 1차적인 것은 주민들 여론이 중요한데 주민 여론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약 30%다. 30%가 초과되면 반대 여론이 많아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설령 그 30% 여부를 약간 왔다 갔다 차이가 좀 있더라도 30%가 좀 더 넘던지 안팎이죠. 기준이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동의서 친구 과정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층에서 동의서 친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법 소지가 많은 이제 동의서 친구 과정에서 OS들이라든지도 기존 동의서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OS들이 그 불법으로 동의서를 증거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다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기존 동의서 자체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죠? 몇 장을 그렇게 50장이 그렇게 거뒀는지 20장 거뒀는지 50장 거뒀는지 100장 거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가령 그분들께서 거뒀던 동의서가 다 하자겠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30%가 문제가 아니라 40% 이상으로 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결국 그것은 이제 하자 있는 동의서로 간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매불망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걸까? 라고 이제 얘기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누차 참 아쉽고 그런 것은 이분들은 나중에 사업적 판단이야 받겠지만은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몇 번을 그랬습니다. 위반 제한 동의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위반 제한 동의서는 그대로 진행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상 구청이 특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LH에 체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면 그것은 향후에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어차피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걸 LH가 거부하고 왜? 자기네들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먼저 받아야지 위반 제한 하겠다. 이게 갑질이죠, 말하자면. 아니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서로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제가 합의를 자기네들이 편의를 봐줘서 지정을 먼저 해주겠다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답 공문도 안 보내줘요. 제가 수십 차례 이야기했어요. 저랑 같이 LH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회의에 참가했던 특보단이라고 있습니다. 특보단 남성분들 한 3분 정도 되는데 협상단이 있어야 되니까 LH 협상단에서 제가 한 번 만날 때마다 10분 이상씩 작년에 합의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구청에서도 그 합의사항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래서 일전 단톡방에서 5월 17일까지 그 공문을 달라는 게 그건데 그 공문을 결국은 후지부지 준 거예요.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 뭐 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지 우리는 모르겠다. 아니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응? 그렇게 이행하기로 다 됐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구청하고 다시 협의해봐야 알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그럼 원점으로 돌아간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이 관계로 돌아간 거예요. 사업시행에 지금 총회를 열어서 하겠다는 이 합의상으로 간 거예요. 주민대표 이후에 사업시행에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애초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또 일부 보안 지적만 하고 고신 뒤로 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확답을 안 주는 거예요. 확답을 구두상으로만 했지 확답이 없었으니까 오직 했으면 제가 민원까지 다 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응? 그래서 결국 내가 민원도 취하해 줬잖아요. 응? 자기들 취하해달라 그래가지고 취하해 줬더니 답을 안 해. 네? 그게 문제 있는 행동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제가 지난해 이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냈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이렇게 왜 니네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걸 니네가 일방적으로 위반 지형과 동시에 사업 시행을 지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소식지를 뿌리냐, 그렇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민원을 냈더니 자기네들이 그 와중에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합의라는 것은 이제 지정하고 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면 사업 시행 지정만 하고 그다음 주민대표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고시는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주민대표 설립. 그런 식으로 구두상 합의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합의를 했으니까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해줬더니 또 약속을 어겨버려요. 답을 안 줘요. 17일까지. 제대로 된 답을. 수십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오히려 편의를 봐있는데. 그러면 원칙대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홍보단 여러분도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사업시행자 지정 총회 때 뭐라 그랬습니까? 총회 때 일괄 타결한다 그랬어요. 일괄 타결. 그게 뭐냐면 LH가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비 썼던 거. 자기네들 도시계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있죠. 6억 플러스 알파. 그거 썼겠죠. 그거. 그 다음에 홍보단이 우리 추진위원들 지금까지 고생했던 인건비, 외주 용역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후원금 됐던 분들 일부 그 목적사업부분으로 어떤 부분도 또 이자쳐서 돌려준다 했기 때문에 제가 돌려주려고 그러면 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런 경제적 부담, 전체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문제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호 안건이 사업시행 지정 총회에서 1호 안건이 사업시행 지정건, 2호 안건이 뭡니까? 2호 안건이 예를 들어서 LH가 지급했던 용역비, 자기들은 지불했던 용역비를 주민 승인권, 세 번째가 우리가 썼던 용역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추진위원들 고생했던 인건비 이런 것들 하기로 했고,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창기 때 고생해서 후원금들이 또 돌려주는 건 이걸 다 사업비로 해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업비 분담금 형태로 일부만 냈기 때문에 전체 토지등 소유자 전체가 부담하는.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단톡방에도 공지가 다 돼 있습니다. 과거에 찾아보시면. 그런데도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시행을 지정하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저 홍보단 무슨 뭐 인건비니 자기네들 나하고 각서 다 써. 어떻게 총회를 열어서 그 총회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별도 총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돈 문제만 갖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총회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총회한다고.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자 지정 총회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총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거 뭐 자꾸 말이 한두 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의대로 막 바꿔버리고.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 제가 누차 하겠지만 다른 구역과는 다르게 우리 신기루역은 초창기 때 빨리 사업 동의서를 걷다 보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된 거다고. 두장 동의서 걷게 된 거다고. 그래서 그걸 또 LH 다 인정을 했고 시청도 다 인정을 해서 거미까지 다 해준 거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다시 엎어버리는 와중에서 이렇게 투장 동의서가 뭐 되고 투장 동의서 뭐 체크가 안 되는 일인데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 답이 안 왔어요. 내년 1월 8일 날 답을 미루는 상태입니다. 제가 변기 문제 두 개 체크 안 된 부분이 효력이 있냐 없냐라는 걸 물었더니 국토부에서 내년까지 답을 연기해 놨어요. 자, 아무튼 그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오늘 민간과 공공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서 지금 현재 정세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판단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